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의 빅뉴스가 떴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월 이것 확정 발표합니다. 이 주식 50배 더 대박 나겠네요. 2차 전지 폭락이 뜬 빅뉴스에 따라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이 주식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9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자료집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락의 빅뉴스가 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월 이것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주식 50배 더 대박 나겠네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SK 대신에 LG가 포드와 4조 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이 있죠. LG는 GM이랑 같은 편이고 포드는 SK랑 같은 편이다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LG랑 포드랑 4조 원짜리 배터리 공장을 같이 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달 말 혹은 2월 초에 튀르키예, 터키죠, 배터리 합작 공장을 위한 MOU 체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월에 포드와 함께 합작 공장을 짓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아니 포드는 원래 SK랑 같이 하지 않나요? 포드는 애초에, 그러니까 원래 지난해 3월 SK온과 MOU를 체결하고 앙카라 인근에 4조 규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너네랑 하자라고 했는데 SK온 측이 상잔전 유치, IPO라고 하죠. 상잔전 자금 유치를 통해서 4조 원을 조달해 그걸로 우리가 공장을 짓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증시도 안 좋고 많이 좀 수요가 없다 보니까 1조 원도 유치를 못하고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냐 없냐,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 손을 좀 벌렸어요. 그래도 2조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조로 뭐 할 수 없잖아. 1조로 합쳐서 3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랑 짓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돈을 땡겨 오기가.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으로 계획보다 비용 상승이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지 않으면 배터리 공장을 못 짓는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SK 말고 LG가 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안 좋지 않았냐? 솔루션은 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습니다. 어디가 돈이 있냐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상당히 폭풍 성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이 아니죠. 영업이익입니다. 거의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에 가까운 이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조 5,986억 원, 1조 2,137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57%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폭풍 성장을 한 거죠. 지난해 9월 말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370조로 또 2021년 대비 100조 이상 수주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주의 70% 이상이 북미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북미 전기차 시장 연평균 33%
성장세에 힘든다면은 같이 성장이 기대가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납품을 거의 다 미국에다 하다 보니까 미국 성장이 크게 나오면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원가도 절감하고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구나. 작년에 얼마 1조 2천억을 벌었고 영업이익은 또 57% 성장이 나왔다. 앞으로 성장한다면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아니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 아니냐. 진짜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2023년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엔솔 단기 부진을 불가피하다. 하지만 1분기 중 바닥 형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주고 있죠. 2023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돈은 계속 잘 벌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목표가가 71만 8천 원,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가격이고요. 하나증권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62만 원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나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현재 목표가로서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5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하락한 수준은 주가의 반영이 끝났고 1월 27일에 우리사주 오버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호의 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 미리 이 회사 임직원들한테 주식 조금 싸게 팔 건데 살 사람 있어? 물어봐요. 그럼 나 살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주라 불러요. 근데 우리 사주는 상장하고 1년 동안 팔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1년 뒤에 풀려요. 우린 그거를 보호의 수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총 지분이 3%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도 한 30%는 한 40%는 수익이에요. 그럼 팔겠어 안 팔겠어? 당연히 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우리 사주가 1월 27일부터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27일 이후부터는 충분히 주가 안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니 4분기 실적 근데 안 좋았잖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4분기 영업이익의 하락의 이유는 왜 55%나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냐. 성과급도 나가고 또 ESS 교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55% 전분기 대비 하락이 나온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수요 감소라든가 또는 테슬라 문제는 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거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2023년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기대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퓨어 실리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리콘 100% 퓨어 실리콘 배터리 상용화 도전입니다. 전기차에 첫 적용을 들어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음극재 대비 획기적으로 용량이 개선된 퓨어 실리콘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퓨어 실리콘이 뭔가요? 퓨어 실리콘은 순수 실리콘으로 만든 음극재로 2차전지 음극재는 흑연을 주로 이 원료로 하고 있는데 실리콘이 10배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흑연보다 10배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실리콘 배터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음극재가 뭐고 흑연이 뭐고 실리콘 배터리가 뭐야 모르겠죠?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이 부피가 쉽게 커져 문제가 있었으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퓨어 실리콘 테스트는 상당 수준 기술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크기를 현존 최소 수준인 5 마이크로미터로 줄여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다? 현존하는 음극재 중에서 10배 더 효율적인 음극재를
현재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음극재 대비해서 10배 더 효율적인 음극재를 개발해냈다. 그리고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대체 실리콘 음극재는 뭐고, 그리고 음극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아 그리고 흑연 음극재는 뭔가요? 궁금하잖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극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극재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있으면 이제 배터리의 구성은 여기 왼쪽에 양극재가 있고요. 플러스 극,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전해액이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분리막이 있고요. 그 다음 전해액, 우리가 마이너스 극, 음극재가 있습니다. 이 음극재와 전해액, 분리막, 양극재, 이걸 우리는 4대 핵심 소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왜 배터리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왜 4개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배터리 충전과 방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뭐 휴대폰을 쓰더라도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한 상태로 배터리를 방전하면서 씁니다. 그러면은 충전하는 기능이 있고 또 배터리를 방전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충전을 할 때는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싹 이동을 해서 여기 있다가 방전을 할 때, 그러니까 충전이 끝났어요. 이제 전기를 방전시켜야 돼. 그럼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방전이 되는, 이렇게 배터리가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아,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한 개라도 없으면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음극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음극재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원가 중 약 1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제일 큰데 그 다음으로 비싼 원가가 거의 음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6%를 차지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음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가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하는데 얼마나 빨리 충전되냐, 이 두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충전으로 가는 게 한 600km, 많이 가면 1000km까지 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굳이 이 가솔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름 넣는데 걸려봤자 뭐 5분, 길어야 10분이잖아요. 충전하는데 막 24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효율이 없다고. 그래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10분 충전했을 때 몇 킬로나 달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 음극재가 이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음극재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급속 충전해서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음극재가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을 하는구나. 양극재 소재들의 기술 개발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음극 소재로의 변경 및 기술 개발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막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막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덜 개발이 된 음극재를 지금 개발을 해서 양극재 빈틈을 막아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 설계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수명도 길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음극재를 잘 만들면 배터리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극재란 배터리의 속도와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내구성을 결정하는 게 음극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음극재가 사실상 아까 뭐 실로크 음극재 하던데 그게 왜 만들어진 건가요? 음극재 원료의 발전입니다. 음극재 원료로 원래 30년 가까이 천연 음극 소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연 음극 소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천연 흑연을 써왔습니다. 천연 흑연을 써왔는데 그 용량의 한계에 도달하고, 하지만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계속 쓰긴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지만 아무리 싸더라도 이제는 더 강하고 더 좋은 배터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 흑연이 아니라 더 강력한, 좀 비싸더라도 인조 흑연을 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더 길고 급속 충전에 유리한 인조 흑연 음극재로 대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가격이 2배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보다는 조금 더 수명이 길고 더 좋은 음극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2배나 비쌌냐? 인조 흑연은 25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흑연의 고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금 얘기한 대로 만드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원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수명이 더 길고 급속 충전이 가능한 원료를 찾으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천연 흑연을 쓰다가 천연 흑연에서 더 수명이 길고 급속 충전에 긍정적인 인조 흑연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 더 비싸도 되니까 더 좋은 음극재 가지고 와. 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왜 실리콘 음극재가 등장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뭔가요? 이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주로 인조 흑연 소재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리콘은 사용이 좀 제한적입니다. 많이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실리콘 기반 음극재 기술 개발에 상당히 활발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존 흑연 대비 10배 이상의 고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조 흑연이 한 10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면 실리콘 음극재는 10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가고 사실상 충전도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10배 더 나은 실리콘 음극재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10배 이상의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어 전기차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10배 이상 향상이 되겠죠. 그 대신에 실리콘 음극재는 인조 흑연 대비 2배 이상 비싼 가격이고요. 그래서 상용화가 쉽진 않지만 앞으로 5년 내 점유율이 4배 이상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 대비 인조 흑연이 2배 비쌌죠? 근데 또 인조 흑연 대비 실리콘 음극재가 2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용화가 불가능하지만 5년 내 점유율 4배 이상 확대입니다. 아니 상용화가 힘들대. 근데 이걸 누가 아까 전에 볼 수가 있죠. 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힘든 10배 더 강하고 비싼 이 실리콘 음극재를 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단하고 이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용화 가능성 낮지만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점유율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거 알겠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오케이 10배 이상 좋은 것도 알겠어.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수요가 훨씬 더 많을까요? 이렇게 비싼데?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성입니다. K 배터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실리콘 음극재 점 찍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충전 시간이 빠르고 밀도가 높은 실리콘 음극재에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리콘 음극재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70%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4,000톤 규모에서 앞으로 20만 톤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약 몇 배입니까? 약 50배입니다. 몇 배? 5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게 실리콘 음극재다. 그것도 최단 기간의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배면은 정말 기대감이 크구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SCN이란 실리콘 음극 소재의 독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르쉐 전기차 배터리에 실리콘한 5%,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넣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5%를 함량한 음극재를 한번 써 봤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뭐다? 이 5%가 아니라 퓨어 완전 100% 실리콘으로만 만든 배터리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5%만 탔는데도 효율이 좋은데 10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 성장성이 몇 배라고요? 50배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고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극재 하면 실리콘 음극재 하면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전기차 수요 커진다.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5배 증설인데 국내 최대 실리콘 음극재 회사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2024년 말까지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5배 이상 증설한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연산 2,000톤, 아까 4,000톤이었죠? 근데 절반을 얘네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 라인 내년 말까지 1만 톤으로 확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배 증설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동진세이킴이에요. 이거는 반도체 회사 아닌가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나와줬었는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판매하는데 2차 전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수요 증가에 따라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이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MK전자입니다. MK전자도 사실상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오랫동안 탄화규속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를 양산하는 업체 중 대주전자재료를 포함해서 밸류체인 주요 기업이고요. 아까 전에 동진세미캠도 밸류체인 주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실리콘 음극재 시설 투자 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전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에서 출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MK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높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닥에서 단기 급등이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동진세미캠, MK전자 이 세 종목 관심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들어가서 어플 입력하면은 개인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들어가더라도 뭐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을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1월 11일, 10일, 9일, 6일, 5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있었다. 뭐 어떤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관련주가 움직였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 관련주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평생 어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마르스 김동성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